와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5일 오전 11시 21분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을 촉구했던 시민들이 다시 모여서 대한민국 수호, 헌법 수호를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마침 위대한 문명 건설자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하여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주최로 내일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이 열립니다. 물론 공식적인 추도식은 국립현충원의 박정희 유경수 묘소 앞에서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일은 서울 시내가 박정희 대통령 추도 물결로 덮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일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전광훈, 김문수 이 두 분이 주도를 해서 만든 이 행사 개요는 이렇습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 식수는 국민의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묵념과 조포, 국민교육헌장 낭독, 박정희 대통령 육성, 그리고 추모 영상, 추모 노래, 새마을 노래, 조국 창과, 목련화, 인사말은 전광훈, 추모사는 민병돈 육사교장, 그리고 조갑재, 이영훈 교수, 이강옥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 있군요. 홍수정, 추모사를 하실 분 중에 홍수정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졸 트루스포럼 소속입니다. 어쨌든 민족 중흥과 조국 근대화에 모든 것을 던졌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승만 광장으로 통칭되는 광화문에서 부활하는 순간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대한민국의 설계자와 건설자죠.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수호신으로서 다시 역사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장엄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40년 전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5분쯤 김재규의 총탄을 가슴에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비명도 지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두 여인이, 시중을 들던 여인이 등에서 콸콸 쏟아지는 피를 막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막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샘솟듯 했다고 합니다. 각하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은 난 괜찮아 였습니다. 난 괜찮아 무슨 뜻이냐? 옆에 있었던 신재순 씨의 증언에 의하면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신재순 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다. 11월 3일 지금은 없어진 중앙청 앞 광장에서 국장이 열렸습니다. 이때 국립교향악단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를 연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니체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는 책의 서문을 음악화한 것입니다. 니체는 초인을, 짜라투스트라는 초인인데 초인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더러운 강물을 들여 마셔서 바다와 같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면서도 영혼을 끝까지 순수하게 유지하는 분이다. 바로 박정희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부끄럼 타는 초인이었습니다.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같은 전광석화의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한을 자신의 한으로, 민족의 한으로 승화시켜서 가난을 물리치고 오늘날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를 타게 한 분, 이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한 것은 탄생 100주년에 맞춰서 기념 우표를 만들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못 만들게 하고 기념관 안에 동상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를 지울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박정희를 지울 수가 있습니까? 박정희에게는 사실 기념관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분의 기념관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혁명의 이런 열풍 속에서 다시 이승만 박정희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신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인헌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박정희가 잘한 것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교사로부터 핍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직을 해서 그 교사를 고발하고 나왔습니다. 박정희 정신이 절대로 단절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박정희 정신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설계하고 건설한 이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헌법의 칼을 뽑아가지고 수호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 그리고 김정은 정권 반헌법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반문명 세력을 정리하고 자유통일로 직진하여 인류국가를 건설하라는 것이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유언입니다. 유언을 실천하는 임무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 국민들이 왜 광화문에 모이느냐 하면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려는 생각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세대, 특히 박정희의 난 괜찮아. 모든 고통은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켜라 라는 그 유언, 난 괜찮아 세대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든 이 대한민국을 공짜로 먹겠다고 하고 소매치게 하겠다고 하고 안보를 해체하고 경제를 해체하고 영혼까지 해체해가지고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리하여 우리 국민을 김정은의 종살이 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헌법으로 무장해서 들고 이러는 것입니다. 헌법은 활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헌법을 불러내면은 헌법의 칼이 되고 헌법의 방패가 되고 막을 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 박정희 추도식은 고인을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경축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멋진 분이었습니다. 인간은 저렇게 살아야 한다.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미학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자세, 그분이 만든 이 대한민국의 모습, 건축물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습니다. 균형이 있습니다. 그분의 차렷 자세처럼 보기에 아름답다. 보기에 아름답다. 박정희 대통령은 헬리콥터를 타고 전국을 시찰하면서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그림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의 미학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조국 근대화의 시대적 과제를 자신의 운명으로 끌어안고 운명을 회피하지 않고 운명과 마주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마지막에는 난 괜찮아 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난 분이 다시 이 역사가 부르니까
국민이 부르니까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